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간평사 경제학 36번서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6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지금 폐쇄경제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다. 얘 대응하여, 대응이라 했어. 흥하세요, 여러분들. 네,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제 변할 텐데 이 정부 지출 늘리면 당연히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통화량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현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SLM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살짝 볼게요. Y 이자율. IS는 지금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LM, 여기가 IS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균형 이자율과 균형 국민소득은 여기서 이렇게 결정돼 있을 거예요. 자, 정부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IS가 우측 이동하는 거죠. IS가 우측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얘가 우측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되겠죠. 그 이자율이 어떻게 돼?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근데 정부가 뭐라고? 이자율이 이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LM 곡선을 어떻게 해야 돼? LM 곡선을 증가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LM을 우측 이동하려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증가로 LM이 우측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예, 맞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서 LM이 우측 이동해야죠. 기억. 예, 세 개 중에 하나. 소득이 감소한다? 아니죠.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증가합니다. 소득이 불변이다? 뭔 얘기야? 그냥 뭐 다 날라갔네. 기억과 리을. LM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러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LM이 우측 이동하겠죠. 그래서 기억 리을 3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듯 쉬운 듯 한데 막상 답 고르는 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자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ISLM하고요 AD/AS를 같이 고려하는 모형인 것 같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 계속 정부 지출 증가를 출제자분께서 좋아하시네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기는 원래 균형 상태인데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 AD는 우하향, AS는 수평 이렇게 모형을 세팅해 줬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여기다 상정해서 한번 볼게요. IS, LM과 AD, AS 곡선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 그리고 AD는 우하향인데 AS는 수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AS, AD, 여기는 Y고 여기는 P야. 얘는 LM, 여기는 IS, Y랑 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균형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균형을 맞췄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균형이 성립돼 있을 거고요. 이거는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림을 이쁘게 그리려고 한 거지. 얘는 P고 얘는 R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D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S가 우측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IS 우측 이동, AD 우측 이동 이렇게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는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소득은 증가한다. 소득 증가하잖아. 여기 보면 요 점에서 요 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물가는 일정하겠지만 소득은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소득은 증가하고 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불변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자율이 감소한다? 아니요. 이자율이 감소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물가가 뭐 변하거나 하면 또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 통화량 하겠지만 여기는 그냥 통화량의 변화라는 건 없잖아요. LM이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뭐 그러네. 뭐 명목 통화량이 왜 증가해?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투자는 감소하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업과 리을 해가지고 이렇게 3번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8번 한번 봅시다. 자, 38번은 A국 경제 A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제시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상 기대물가야. 얘가 어떻게 증가하는 거야? 기대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균형국민소득 수준과 균형물가 수준의 변화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얼마나 변화했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해야 돼. 이거 계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원래는 이제 취지는 계산 문제긴 한데 여기 보시면 증가한다, 뭐 물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계산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AD 곡선 이게 AD 곡선이죠. 그러면 AD 곡선 이렇게 우하향하고 얘가 AS 곡선 아닙니까? P로 잘 정리를 해놨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는 Y고 여기는 물가 이렇게 있고 요게 AS 곡선인 거죠. 여러분 AS 곡선 저거대로 쓰면 P는 Y 먼저 쓸게요. 하첨자 S는 뺄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P 우리가 쓰는 상첨자로 쓸게요. 루카스 공급 곡선이 됩니다. 공급 함수죠. AD 곡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P는 4-Y 이렇게 쓰면 되겠네. P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돼요. 네, 되셨죠? 여기가 이제 균형국민소득 수준이고 균형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래프도 그릴 필요 없어. 우리가 이제 늘상 할 때 하잖아. 기대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루카스 공급 곡선 AS가 상방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여기 보세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절편을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상방 이동한다고. 여기 보시면 얘가 절편인 거죠. 얘가 절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쓰면 여기 절편은 어떻게 돼? 원래 절편은 요거 P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원래 기대물가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했으니까 얘는 3 마이너스 2니까 1. 굳이 얘기하면 얘가 1이야. 1. 근데 5로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5 마이너스 2니까 3. 절편이 3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사실 문제 풀 때는 뭐 거기까지는 뭐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대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 충격되니까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은 이렇게 줄어드네.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네.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하락한다 해야죠. 국민소득이 먼저지. 하락, 물가는 상승. 답은 뭐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계산하려고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39번 한번 봅시다. 자, 39번은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면 과다기대예요? 과소기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훨씬 더 높은 거야. 내가 생각했던 인플레보다 얘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는 이만큼만 올라갈 걸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과소기대 이렇게 되는 거죠. 과소기대. 과소기대 하게 되면 이제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산출량보다 우리가 과소기대하게 되면 이렇게 더 많아진다. 이것도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때 나타내는 효과는요. 과소기대든 어쨌든 인플레가 발생한 거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아니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예상을 못한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인플레를 예상을 하게 되면은 예상된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 누진세 하에서요. 정부의 조세 아니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하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왜요? 아니 정부가 어디다가 세금을 때리냐면은 명목임금, 명목소득에다 세금을 때리잖아. 근데 우리가 누진세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 이제 평균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세율이 올라간다 하셔야 됩니다. 엄밀하게는 평균 세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게 되죠. 1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채권자랑 채무자랑 누가 더 이득입니까? 라고 하면 채무자가 이득이라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니까 채권자가 손해가 되는 것이고 누가 손해를 보냐면 또 고정된 화폐 소득을 얻는 사람들 불리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물가가 상승했잖아. 명목국민소득은 어떻게 돼? 명목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명목 GDP는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아니면 이제 우리가 쓸 땐 이렇게 쓰지. P 곱하기 Y 이렇게 해서요. 이 대문자 Y로 쓰면 이게 보통 명목 GDP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 P를 뺀 얘가 실질 GDP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실질 GDP. 얘가 명목, 저 앞에 썼으니까 따로 안 쓸게요. 명목 GDP. 그러니까 이게 P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P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 GDP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명목 GDP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1원의 구매력은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이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자, 표의 경제에서 한계 수입 성향이 0.1L로 감소하면 한계 수입 성향은 뭐야?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임포트 여기서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Y는 CIG, X, G는 없네. X-M, M이 바로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게 바로 한계 수입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Import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계 수입 성향이 0.4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계 수입 성향이 0.4였는데 0.1로 감소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역시 또 출제자분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왜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 이거를 막 또 계산한다고. 저 해설에도 뭐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계산하세요가 아니야. 계산은 할 수 있겠지. 약간 뭐 그냥 무대뽀로 다 집어넣는 거야. CI, G는 없고 X-M이니까 C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0.6 Y 플러스 I가 어떻게 돼? 100 플러스 X는 수출은 100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수입 성향이 0.4 Y 하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입이 증가해서 이 누출이란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보호잖아. 그러니까 이제 리키지, 누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외국 물건을 많이 사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국민소득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수입 성향이 0.4였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소득 계산했다가 또 이게 0.1로 바뀌었을 때 또 계산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직접 야 얼마나 감소했냐 얼마나 증가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증가했냐 감소했냐인데 여러분 한계 수입 성향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게 뭐야? 누출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국민소득 얘기할 때 튜브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잖아. 튜브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누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축이라든가 텍스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누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누출이 감소하잖아.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거지 당연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증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순수출 보면 여기 보시면 수출 빼기 수입인데 여기 수출은 100으로 고정돼 있잖아.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0.1 하면 한계 수입 성향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수출도 net export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증가를 나타내는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 2021년도에 간평사 문제를 보면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거시에서 계산 문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출제자분께서 배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이거 계산해서 얼마나 됐니 이러면 시간 안에 또 풀기가 버거울 수 있는데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어려운 듯 좀만 보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간평사 기출문제를 잘 풀어봤고요. 기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반복해서 푸세요. 근데 아직 기본 강의만 좀 듣고 객관식 연습 문제가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기출이 중요하지만 기출을 바로 풀기에는 뭐 좀 그래. 근데 바로 푸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볼 때 객관식 강의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유사한 문제끼리 돼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이제 먼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요 기출을 40문제 연도별로 쫙 푸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 재놓고 그 다음에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마무리하셔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